예, 장이 이제 조정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오늘 특집으로 조정 장세 분석하고 대응 전략 세우기 위해서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님을 특별히 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수 잠깐만 보겠습니다. 변동이 있어서 오늘 사실 아침에 분위기가 좀 험악했거든요. 제가 아침에 보니까 뭐 오른 종목이 60개인데 코스피가 떨어진 게 800개고 막 이렇더라고요. 네. 살벌했는데 지금은 이 낙폭을 좀 많이 좀 그래도 좁혀오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의 조정 양상이 뭐 기간 조정은 좀 예측했지만 가격 조정까지 나오면서 조정의 폭이 조금 깊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증시에서 좀 제일 중요한 게 중에 하나가 이제 금리인데 네. 이제 미국 금리가 사실 이제 좀 안정감 찾고 이제 작년에 금리 인상을 너무 세게 했는데 이제 올해는 어쨌든 7월을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이 이제 중단되고 네. 또 시중 금리도 좀 안정화될 줄 알았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더 할지는 모르지만 그 여부를 떠나서 지금 미국의 국채금리가 오늘도 10년물 금리가 지금 또 2008년 이후 최고치를 또 그렇죠. 경신을 했더라고요. 또 2년물 금리는 거의 5%에 도달을 네. 했고 이건 결국에 이제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던 미국의 기술주한테는 당연히 또 부담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높은 또 고금리가 이어지면 미국 경기가 지금은 좋은데 이게 또 버틸 수 있겠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또 이제 자금 측면에서 보면은 요즘에 중국은 또 그 엊그저께 그 금리 인하를 좀 했죠. 예. 네, 금리를 이제 좀 낮췄는데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좀 리스크 요인이 좀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일단 그 중국의 금리가 좀 낮아지고 미국의 금리는 오히려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자금 측면에서 달러가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안화는 지금 굉장히 약한 상태고 달러가 강해지고 근데 우리 한국의 원화는 위안화에 또 연동이 그렇죠. 되죠, 사실은. 예. 그래서 요새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것도 사실 이 부분 때문인데,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좀 살아나고 위안화가 좀 강세로 가고 이러면은 사실 좀 균형이 맞는데 중국은 지금 계속 안 좋고 오히려 돈은 더 풀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지금 나아지는 상황은 아닌데 미국은 단단하고 오히려 금리 올라오고 이 금리 차가 좀 자꾸 또 벌어지니까요. 결국 아시아에서 돈을 좀 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달러로 이제 돈이 또 환류되니까 결국에 이제 리스크 온이 아니라 리스크 오프라 그러죠. 위험 자산을 좀 일단 정리하고 보자. 이런 심리가 또 외국인들 같은 경우 좀 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 자체가 주식시장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네. 굉장히 좀 불확실한 좀 환경으로 좀 바뀌었고 또 그 가운데서 한국을 이끌었던 그 2차 전지랑 반도체가 또 오늘은 물론 또 2차 전지가 좀 약간 네. 회복은 하거든요. 그렇지만 최근에 주가 뭐 에코프로 BM만 해도 58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빠졌잖아요. 고점 대비. 그러니까 이렇게 2차 전지까지 좀 꺾여버리다 보니까 주도주가 없던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뭐 2,500까지 깰 거로 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좀 2,500까지 깨는 그런 좀 가격 조정이 좀 나온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증시를 둘러싼 매크로 환경들이 다 녹록지 않고 부담스러운 요인들인데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뭐 물론 조정이라고 하는 게 기간과 폭이 사실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폭 자체는 항상 언더슈팅, 오버슈팅을 하니까 그러면 거시 환경이 안 좋아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하반기장이 좀 어려워지는 건지 이런 조정을 거치고 하반기에 상승으로서의 전환이나 기대감들이 남아 있는 거지. 큰 그림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여전히 뭐 한 2,800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좀 보고는 있어요. 네.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도 이제 반대로 바뀌면 되거든요, 사실. 그러면 이제 또 이게 개선이 되는 건데, 그럼 이제 원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달러가 강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지금 중국 경기가 사실 좀 안 좋은 것도 있는데, 그렇다면 중국 경기가 과연 좋아질까? 요새 뭐 부동산 뭐 벽개온 리스크라 그래서 뭐 네. 지금 중국의 부동산 또 제2의 헝다 아니냐 막 이런 불안감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자꾸 표면에 노출되면요, 정부가 어쨌든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부양책을 계속 쓰게 돼 있거든요. 제일 무서운 게 그냥 이게 감추고 있다가 갑자기 터진 건데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중국 정부가 저는 좀 컨트롤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만큼 또 심각한 걸 좀 알고 있기 때문에 부양책은 계속해서 좀 나오면서 중국 경기는 조금씩은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 그게 조금씩은 물론 아직도 좀 낮은 수치긴 하지만 조금씩 이제 월별로 보면 나아지는 분위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 가을로 갈수록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뭐 최악으로 가기보다는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여기서 더 나빠지기보다는 조금씩은 개선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그럼 미국은 여전히 지표가 좋거든요. 근데 사실은 네. 미국 지표가
조금 다운되는 게 증시는 좀 좋아요. 지금 오늘도 뭐 그렇고 어제도 뭐 소매 판매, 산업 생산이 다 좋더라고요, 지표들이. 근데 이게 좀 다운이 돼줘야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네. 조금 이게 그렇다고 뭐 너무 충격받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약간은 슬로우해지는 게 사실은 증시는 지금 좋은데 미국의 지금 주거비는 꺾이기 시작해서 네. 물가 걱정할 필요는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제 지표들이 좋아요. 네, 근데 경제지표 이게 너무 좋은 게요. 맞아요. 오히려 금리를 자꾸 올려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게 한 4분기나 뭐 3분기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 경기도 계속해서 이렇게 고공행진하기보다는 약간씩 좀 하강을 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는 게 10월부터 중국의 또 미국의 그 학자금 대출 또 상환도 시작이 되고 또 초과 저축도 어느 정도 이제 조금씩은 소진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계속 좋을 수는 없고요. 또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미국 경기가 계속 호황으로 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시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 조건들이 한번 또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달러는 좀 약세적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원화도 강해지면서 한국 증시도 다시 한번 좀 돌리지 않을까 싶고 또 한국의 수출도 지금 하반기부터는 조금씩은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중국이 좀 나아지면 한국의 수출도 좀 개선될 걸로 보고 있어서 일단 지금의 가격 조정이 뭐 계속 이어져서 하반기 뭐 증시 이제 강세장 끝났다 네. 이거보다는 다시 한번 좀 리바운딩을 할 수 있는 흐름은 좀 나중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여름장들이 좀 조정이었다. 그리고 이제 조정을 거치고 쏠림이 완화되고 이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또 최근에 이제 또 뭐 양도세 문제가 예전보다 빨리 사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예, 또 일찍 뭐 12월, 11월이 아니라 9월 뭐 추석 때부터 이런 얘기들 좀 신경 쓰여 있는데 아직까지 예, 하반기 상승에 대한 뷰를 꺾을 정도는 이제 아닌 것 같고요. 매크로나 이슈들은 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좀 넘어가서요. 네. 일단 그러면 그런 하반기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섹터 쪽으로 얘기를 좀 전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좀 올라와줘야 될 쪽이 이제 반도체 쪽인데요. 반도체 쪽도 좀 힘이 좀 없습니다. 반도체 쪽은 어떻게 좀 포인트를 잡아야 될까요? 예, 반도체가 사실 생각보다 이제 수요가 예상보다는 훨씬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HBM이라고 그러죠. 그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말고는 상대적으로 좀 수요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지금 네. 삼성전자 주가도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도 HBM이라고 그러죠. 이 후공정과 관련된 이런 이제 반도체 AI 모멘텀은 여전히 좀 살아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시장 규모가 내년에 한 2배 정도 성장할 거로 좀 보고 있는데 이렇게 HBM 쪽으로 자꾸만 늘어나면요. 이게 디램 업황에도 나쁠 건 아닌 게 뭐 디램이나 낸드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SK하이닉스가 청주에 있는 그 M15 공장, 이게 낸드 예. 공장이거든요. 이 공장에 이제 HBM 생산을 좀 하겠다고 좀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한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HBM은 좀 수요가 너무 좋으니까 예. 이쪽을 늘리면 낸드는 줄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낸드 업황은 또 나중에 빨리 좋아질 수 있어요. 공급을 줄여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역설적이게도 어쨌든 공급을 이렇게 줄이게 되면 나중에 수요가 조금이라도 개선되면 업황은 빨리 터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BM 효과가 저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좀 확산될 가능성은 좀 분명히 있다고 좀 보고 있어서 반도체도 결국엔 좀 시간 문제 아니냐. 근데 지금 반도체가 못 가는 거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매크로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러가 강세고 이렇게 중국 경기가 부진할 때 반도체가 사실 좋았던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결국 유동성에 또 민감한 업종이니까 그래서 결국엔 그 매크로 측면에서는 달러가 좀 약해져야 됩니다. 달러가 약해지고 그래야 좀 본격적으로 좀 삼성전자도 좀 기지개를 펴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전까지는 주가는 조금 좀 답답한 상태에서 움직이겠지만 중장기적인 업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HBM 효과가 오히려 내년부터는 굉장히 또 거세지거든요. 그리고 또 이 디램이나 낸드도 그동안 너무 안 좋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내년엔 적어도 업황 개선 뭐 사이클이 좀 시작된다라는 그런 뭐 전망들도 나오고 있어서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또 업황 부분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네. 일단은 지금은 조금 견뎌내는 그런 좀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포트를 조정하지만 반도체는 종합 반도체 업체든 소부장이든 뭐 다 덜어내서는 안 될 장이 이제 간다고 보면 가져가야 될 섹터이고요.
최근에 약간 좀 순환매 성격으로 뭐 로봇이나 AI나 이런 쪽이 좀 돕니다만 어제는 또 로봇 관련 좀 많이 빠져서 변동성도 크더라고요. 이쪽은 그죠? 로봇이나 인공지능 관련주들 아이디어 좀 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쪽도 지금 연속성은 좀 최근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 오르면 또 다음 날 다른 업종이 올라가고 그만큼 좀 최근에 좀 장세가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연속성이 좀 떨어지는데 다만 이제 로봇도 구조적으로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이제 인건비 문제도 있고 또 미국의 공장도 많이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로봇 산업 자체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이제 염두에 두실 게 로봇 기업들이 아직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밸류로 보기가 참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모멘텀이에요. 이 숫자보다는 사실 모멘텀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그 모멘텀을 이끄는 주체는 두 군데입니다. 정부랑 대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대기업 중에선 삼성이 제일 좀 요즘에 적극적이죠. 이재용 회장도 뭐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만들겠다라고 좀 언급을 한 것처럼 이 삼성이 이제 이런 전략들은 좋은데 다만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니까 이제 남은 거는 사실 정부 정책인데 저는 이제 한 가지 그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이 있는데 이거 올해 발표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좀 정부에서 발표를 좀 자꾸 미루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올해 중에는 할 걸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뭐 가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 발표 기대감 남아 있으니까 로봇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좀 계속 좀 관심을 갖는 전략 필요하고요. 또 두산 로보틱스 상장도 이제 곧 좀 재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로봇주한테는 긍정적이지 않겠냐. 로봇주에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좀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기업이 상장할 수가 있는 그렇죠. 거니까 예. 이게 또 새로운 지표가 되겠죠. 그리고 로봇주 중에서는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가장 관심 받고 있는 업종은 그 자율 이송 로봇이라고 이 공장에서 물건 같은 거를 이제 자기가 루트가 아니라요. 이렇게 뭐 장애물 피해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이동해 주는 로봇인데 우리나라의 반도체, 뭐 자동차 아니면 2차 전지 이런 공장들에 좀 요즘에 좀 투입이 되고 있어서 이쪽 시장은 좀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주 중에서는 그 AMR 자율 이송 로봇주들 한번 좀 공부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쪽의 기업들은 혹시 어떤 기업들이 좀 해당이 가장 이제 되는데? 대표적인 게 네. T-로보틱스 같은 예. 기업들이고요. 예. 네. 뭐 V1 멘텍 이런 기업들이 이제 있는데 물론 이제 사이즈가 큰 기업들은 아닌데 네. 최근에 수주 공시도 좀 있고 해서 예. 근데 이제 실제로 2차 전지 이쪽에 그 납품들이 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앞으로 이 공장들이 대부분 또 자동화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수요가 꾸준히 늘 것 같아서 한번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주도 단체 관광객 허용으로 해서 워낙 사실 낙폭과대 섹터 아닙니까 이쪽이? 네. 근데 큰 이슈를 만났는데 연속성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연속성이 없고 변동성을 줘서요. 네. 기대감만큼은 못 올라오는데 중국 소비주 아이디어는요. 네. 이게 이제 가다가 좀 이제 꺾여버린 게 네. 중국 리스크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네. 예전처럼 중국이 경기가 너무 좋고 막 이러면은 많이 오겠죠. 근데 이제 지금 요즘에 며칠 전에 중국이 또 실업률 발표도 안 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단체 관광한다고 예전만큼 많이 올까? 이게 일단은 좀 제동을 걸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게 좀 아쉽게 됐지만 그래도 중국 단체 관광이 6년 만에 지금 풀린 거니까 이 흐름이 이제 끝났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계속해서 좀 수혜는 이어지는데 다만 이제 주가들이 한 3일 동안 너무 많이 올랐죠. 급하게 좀 오르다 보니까 네. 여기서 약간의 변동성이 좀 나왔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단체 관광입니다. 이 개별 관광이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요구하는 포인트는 단체 관광이니까 그럼 단체 네. 관광에 제일 수혜받는 거는 면세점이에요. 왜냐하면 면세점은 단체 관광 뭐 4박 5일 일정이면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무조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강제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면세점이 제일 큰 수혜를 좀 받을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맞물리는 게 백화점 회사들이 그렇죠. 같이 하니까 예. 그리고 카지노는 제가 강제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또 단체 관광하면 여기도 같이 가는 경우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면세점, 백화점, 카지노 쪽 그리고 화장품은 약간 이제 중국이 요즘에 좀 안 좋긴 하지만 뭐 중국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뭐 화장품 소비하는 것도 좋지만 구조적으로 요즘에 화장품주들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지금 수요가 늘면서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화장품은 뭐 꼭 중국만이 아니라 지금 인디 브랜드들 잘 나가는 거는 일시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쪽은 중국 뭐 플러스 중국 외 지역까지 한번 좀 보시면서 중장기적으로 한번 대응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무리를 하게 염승환 이사님하고 뭐 15분 시간은 너무 좀
적죠. 근데 코너 자체가 저희가 이렇게 네네. 예, 긴급 시장 진단으로 가서 오늘은 그렇고요. 말씀하신 것 중에서 혹은 말씀하시지 않은 것 중에서 어쨌든 좀 조정기 힘을 좀 주면서 모아가거나 그럴 전략들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좀 어려운 또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이제 미국 금리. 그래서 앞으로 좀 보실 포인트는 금리하고 달러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수보다는 이제 그거에 의해서 지수가 결정이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달러나 좀 미국 금리가 꺾이는 게 나오면은 좀 증시는 좀 좋아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네.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부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금리나 달러가 높으니까. 그래서 그 점 염두에 두시되 다만 이게 뭐 구조적인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고, 그리고 하반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여전히 좀 좋게 보는 거는 반도체 쪽입니다. 그래서 네. 반도체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좋을 때 투자하면 항상 고생하고 안 좋을 때 좀 용기 내시면 또 좋은 결과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물론 구조적으로 성장한다는 그런 이제 전제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내년 보면 전공정이 좀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 업황 좀 좋아지니까. 반면에 HBM 모멘텀은 후공정 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 너무 나누기보다는 전공정, 후공정을 이렇게 한두 개씩 좀 포트폴리오로 섞어서 좀, 네. 예,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좀 포트폴리오 전략에선 좀 낫지 않나. 그래서 여전히 이번 좀 조정 구간을 반도체 비중 확대의 기회로 네. 한번 삼아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다른 섹터들은 사실 그런 추세를 가지고 가기보다는 연속성이 좀 떨어지는데 예, 반도체 쪽을 좋게 보셨습니다. 조정장 대응 전략 그리고 관심 섹터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님 오늘 와서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